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됐어요. 챕터 10번째 들어가 볼게요. Given an edge. 기억나실까요? 예전에 검으로 싸울 때 그 검의 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면 싸울 때 어떻죠? 네, 유리하죠. 그래서 이 뜻은 유리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본문에서 My anger is fading. I'm torn now between thinking I've been used and thinking I've been given an edge. 여기서 캔니스의 화가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용당했나? I've been used? Thinking I've been used?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점이 된 건가? 그러니까 유리한 점을 given 된 건가? 여기서는 유리하다가 아니라 이제 유리한 점을 받은 거죠. 왜냐면 been given이라고 했으니까. have been given.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torn 됐대요. torn은 tear이라는 단어에서 온 앤데요.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ear이라는 단어의 뜻은 찢다 이런 뜻이 있고 torn은 찢어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찢어졌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뭔가 갈피를 못 잡고 두 생각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으니까 마음도 뒤숭숭하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tear이라는 단어는 눈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소리는 다르게 냅니다. 우리 눈물은 어떻게 얘기하죠? tear이라고 얘기하죠. tear. 그런데 이렇게 찢다라는 뜻을 가진 tear은 tear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breach는 뭔가 약속했던 것, 법률 같은 것이나 규율 같은 것을 어기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본문을 봐볼까요? 이 본문 내용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피터가 충격 고백을 해요. 그 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캔니스에게 다 모이는데 이때 캔니스가 I have to raise my head out of the required respect. 고개를 숙일 수도 있었지만 캔니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요구받는 respect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고개를 계속 서 있게 숙일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and cannot avoid seeing that every screen is now dominated by a shot of Peter and me.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이 다 피타와 캔니스만 이렇게 슈팅을 이렇게 스크린에 그 피타와 캔니스의 얼굴만 있는 것을 안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Separated by a few feet that in the viewers' heads can never be breached.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린이 좀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린에 있는 그 피타와 캔니스의 얼굴이 이렇게 a few feet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 지금 피타와 캔니스의 입장이 서로 죽여야 하는 입장이고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는 a few feet이라는 이 거리는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절대 이게 깨트려질 수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owncast.
entourage, freely.
assent. 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단어 뜻을 생각해 보세요. assent. 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네,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Wouldn't you love to pull her back out here and get a response? Caesar asked the audience. The crowd screamed assent. 네, 여기서 피타가 충격 고백을 하고 나서 직후의 일인데요. 이 시저라는 MC가 하는 말이 방금 캣니스가 인터뷰가 끝나서 무대에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중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관중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캣니스를 다시 무대에 데리고 와서 대답이 어떨지 그렇게 대답을 얻어보는 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 screams, assent. 근데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소리를 우선 왜 질렀을까요? 그 관중들이 그 방금 시저가 물어봤던 캣니스를 무대로 데려와서 대답을 이렇게 얻는 것을 싫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좋아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네, 뭔가 다들 대답이 어떨지 알고 싶고 궁금하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왜냐면 이런 로맨스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assent라는 그 부분을 뭔가 방금 직전에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뭔가 동의를 하는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상상이 되셨다면, 그런 뜻이 느낌이 오셨다면,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 단어는 동의 혹은 동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A slap in the face. 직역은 얼굴에 때리는 싸대기를 말한다고 했지만 그런 싸대기가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다음 단어 예문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단어 설명 먼저 드리고 같이 한번 봐볼게요. patronize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라틴어 중에 이제 아버지나 스승 이런 의미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protector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 아버지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를 대하는 그런 느낌을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상황을 이해하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랑 친구랑 뭐를 같이 배운다고 해봐요. 근데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나도 이걸 아는데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지 막 알려줘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알려주기는 하는데 뭔가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근데 뭔가 얘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나를 얕보느냐고 이렇게 도와주는 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patronize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어떤 게임을 같이 배우고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같이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가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좋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꼭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제가 stop patronizing m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피타가 헤이미치가 쓰는 그 sweetheart를
자신도 캣니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캣니스가 It's like a slap in the face. 모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His use of Haymitch's patronizing endearment. endearment는 이렇게 dear, sweetheart 이렇게 부르는 것을 endearment라고 하는데 그 캣니스가 처음 헤이미치가 sweetheart 이렇게 하면서 불렀을 때도 사실 기분 나빠했죠.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 뭔가 나는 그렇게 sweetheart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건지 근데 자기를 이렇게 sweetheart라고 불렀으니까 나를 그냥 어린 소녀라고 취급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싫어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patronizing endearment라고 했어요. 그냥 endearment는 뭐 dear, love, babe 이런 건데 patronizing이라고 붙으니까 부정적이 됐죠. 그래서 나를 얕보는, 나를 깔보는 그런 endearment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싸대기를 맞은 것 같다. 즉 모욕적이다. 피타가 그 헤이미치의 깔보는 endearment를 사용한 것이 이런 뜻입니다. rouse, overcome with, allude, rouse, din, contender, ruminate, din, contender,
네, 이 부분은 혹시 해석하는데 혹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우실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문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The more lalala, the more 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The more 어쩌고 하면 어쩌고가 앞에 나온 어쩌고가 더 많을수록 뒤에 나온 어쩌고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the more 뒤에 있는 앞에 the more 뒤에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the more 뒤에 있는 것들이 또 많아진다는 뜻이어서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은 The more anxious I am to find sleep, the more it eludes me. elude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it이 나를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수록 내가 이렇게 잠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anxious, 긴장해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죠. 불안할까?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헝거게임 가려면 잠을 지금 많이 자놔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내가 더 불안해질수록 그 잠은 자기를 오히려 비껴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더 되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the more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the more 하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나오고 the more 하고 또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the more가 문장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more 뿐만 아니라 이 more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er이 붙으면 비교할 때 er이 붙죠. 네, 그런 애들을 비교급이라고 하는데 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The harder I try, the better I will be. 이런 식으로 harder 아니면 better 얘네들을 붙여서 사용해 볼 수 있고 아니면 the more books I read, the smarter I will be.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The more books라고 했으니까요. 앞에 본문에서도 the more anxious라고 했죠. 어떤 단어들은 이제 er이 붙는 그런 비교급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진 slim이라는 애는 slimmer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more slim 아니면 handsome도 handsomer이라고 하지 않고 more handsome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애들은 그거를 계속 이어서 써주시고 왜냐면 떨어져 있으면은 의미가 잘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네, 문장을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head of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head of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Where are you heading? Where are you going? 이랑 같은 뜻인데요. 우리말로도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도 어디를 가냐고 going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head라고 하면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path, 그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런 direction,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뭔가 어디를 가는 그런 동작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off를 설명드리면서 on and off였나요? 네, 뭔가 설명을 하면서 off라는 이 단어에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알람 설명드리면서 went off, alarm went off 할 때 off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head는 어디를 향하는 건데 off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디를 향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다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I'm heading off to work. 그러면 직장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head에는 뭔가 경로 아니면 방향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로를 off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같이 보면은 더 의미가 들어오실 거예요. Police try to head off the bank robbers at the next exit. 이 다음 출구에서 도망가는 이 은행 강도들을 head off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도망가는 은행 강도들이 그 가려는 방향이나 경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뜻은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잡는다는 얘긴데 잡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긴데 그 head off라는 게 그 경로를 끊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왜 head off가 이 사람들의 이렇게 경로를 끊는 표현이 뜻이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렇게 경로를 끊는 것을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다라는 뜻까지 확장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본문에서 이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문단 부분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사람 인육을 먹는 트리뷰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re are no rules in the arena. 그 헝거게임이 펼쳐지는 경기장 안에는 아무런 규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cannibalism doesn't play well with the capital audience. 근데 규율은 없는데 이 캐피탈에 있는 관중들이 이 캐니발리즘이 그 사람 인육을 먹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인육을 먹는 것을 캐피탈 어디언스들이 관중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they try to head it off. 그래서 이 게임 메이커들이 그것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head it off. 차단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냥 조금 잔인하지만 네, 그냥 정말 그냥 머리가 beheaded, 이렇게 참수당하는 것처럼 목이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뭘 하고 있었던지 중단이 되겠죠. 거기서 네, 이렇게 딱 끊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네, 너무 잔인한가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이라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대화가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딱 그렇게 단어 뜻을 설명해주는 그 부분보다 잡다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기억이 사실 더 잘 남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라도 기억이 나시면 나중에 이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또 봤을 때 기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대화라도 기억하시면 나중에 뜻을 유추해 보실 수 있으니까 혼자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단이 나오기 전에
이 트리뷰트들을 막기 위해서 전기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로 이 사람이 그 다른 트리뷰트를 죽이고 그 트리뷰트를 먹으려고 이렇게 접근할 때 일렉트로닉 건을 이용해서 전기총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테이저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못 움직게 스턴트하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그 트리뷰트의 바디를 회수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so they try to head it off. 이 사람이 이 트리뷰트가 다른 트리뷰트의 몸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먹기 전에 그것을 중단시켰다. head it off. head it off. 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단어는 reenactmen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reenactment. re는 다시,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붙어 지내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replay라고 하면 플레이를 다시 하는 거죠. replay. refill 하면은 그 음료수 리필할 때 refill 그것도 fill을 다시 하는 거니까 refill. 얘는 mak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n이 앞에 뭐 붙으면 뒤에 나오는 것을 이제 make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ncourage는 누군가 이렇게 힘을 북돋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courage가 용기니까 그 용기를 make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는 거죠. 그리고 empower 이게 EN인 경우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EM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empower이라고 하면 이 power를 make 하는 거예요. 또 endanger 하면은 danger는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위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다 추출이 됩니다. 이 act는 연기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는 건 이미 아시죠? 이 뒤에 붙은 month 얘는 그냥 이렇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애라서 네, 굳이 뭐 그렇게 딱히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뜻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다시 만들다 뭐를 act 연기를 만들다 근데 그거를 명사형으로 그러면 네 어떤 뜻이 될까요? 재연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그런 act를 해보는 거예요. 재연. 네, 의미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쪼갈라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뭔가 그 부분은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re는 다시 라는 뜻이 있지 en이나 em, 얘네들은 make 이라는 뜻이 있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 예를 들어서 endanger가 나왔어 danger? 위험인데?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근데 얘는 뭐지? 이렇게 합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뜻을 모르실 때 EN이 make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위험을 만든다는 얘긴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보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네, 또 이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단어가 내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지. 네, 이 단어를 꼭 이렇게 외우세요.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두사 아니면 뭐 접미사 뭐 여기서는 대부분 접두사에 초점을 맞춰서 네,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문법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문법 단어가 익숙하지만 영어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문법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힘겹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 붙는 애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아니면 이번 챕터 읽을 때도 혹시 이런 앞에 붙는 애들이 붙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쪼갈라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네.
delectable.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delectable.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Despite the tension in my stomach, I eat as much as I can. Although none of the delectable food makes any impression on me. 지금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를 때는 배가 짱짱해지죠. 그런 텐션, 그런 짱짱한 그런 힘을 지금 배에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헝거게임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뱃속 가득히 채워넣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although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데 none of the delectable food 이 delectable food 중에 아무도 자기한테는 그런 딱히 아무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음식일까? 캐피탈에서 주는 음식이니까 맛이 없는 음식은 아니겠죠. delectable? 맛있다는 얘긴가? 뭔가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건 마지막 만찬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잘하셨어요. delectable은 정말 맛있는 delicious, 정말 맛있는 아니면 즐길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delectable food 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캣니스는 이렇게 정말 마지막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그걸 먹는데 그래도 이 맛있는 음식들이 자기한테 아무 인상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맛을 느끼면서 먹는다기보다는 배를 채워넣기 위해서 먹었으니까 이 맛이 딱히 큰 인상을 남기지 않은 거겠죠? 네, 헝거게임 지금 직전이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맛을 딱히 느끼지 못하거나 안 하면서 뱃속에 막 채워넣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delectable, 맛있는 아니면 즐길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책이 파트 3가지, 3 parts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헝거게임이 시작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읽어봤고 두 번째 파트부터는 헝거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앞 내용을 미리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수업할 때 같이 읽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책에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영화를 봐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니까 뭔가 감회가 색다른데요. 첫 번째 챕터를 읽었을 때 본인의 모습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읽기 속도가 빨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긴장감이 좀 덜해졌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습관화가 돼서 영어책을 펴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챕터 11에서 만날게요.